나는 올해로 70이 넘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길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금세 해가 지고 계절이 한 바퀴 돌면 어느새 한 살 더 먹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보니 시간이란 건 참 묘한 것이더군요. 젊을 때는 끝없이 흐르는 강물 같고 늙어서는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래 같다고 할까요?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게 세월입니다. 나는 평생을 농사꾼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돈이라고 해봐야 쌀 몇 가마니 값이나 자식들 학비 보탬 정도였지요. 내 손으로 큰 돈을 만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내 땅이 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토지 보상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내밀며 설명해 줄 때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상금 총액은 150억 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잠시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지요. 아니, 이 늙은이가 무슨 팔자가 좋아 이런 돈을 받아보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큰 돈이라는 건 기쁨보다는 두려움을 더 안겨줍니다. 내 나이에도 욕심은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그보다도 먼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돈을 자식들이 알게 되면 어찌 될까? 돈 때문에 형제가 등을 돌리진 않을까? 내가 살아온 인생 마지막 길이 이 돈 때문에 망가지진 않을까? 사람이 돈 때문에 싸우고 변하는 걸 나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친척들 사이에서도 유산 때문에 벌어진 싸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평생 서로 의지하던 형제가 말도 안 하고 갈라서고 부모 제사조차 따로 지내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꼴은 내 자식들에게서는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당장은 숨기기로, 그리고 새 아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는 먼저 큰아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임원으로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만날 장소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카페였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번쩍이는 빌딩 숲이 보였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보이려 잘 차려입고 나왔지만 도심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에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갈하게 다려진 정장 차림의 첫째, 진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가볍게 흔들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조심스레 자리에 앉자 진호가 짧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바쁜데. 그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급히 돈이 좀 필요한데 혹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그 순간 진호의 얼굴에 미세한 주름이 스쳤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도 요즘 힘든 거 아시잖아요. 핸드폰에서 시선을 뗀 진호의 눈빛은 신경질적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끝을 감쌌습니다. 나는 대기업 임원이라는 직함이 아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목소리는 오히려 무게와 책임을 핑계 삼아 차갑게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진호의 손이 천천히 지갑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 손길을 바라보며 가슴 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갑에서 나온 건 고작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었습니다. 진호는 무심하게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세요? 이 정도면 됐죠? 나의 시선은 지폐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눈앞의 지폐보다 더 차갑게 다가온 건 아들의 무심한 태도였습니다. 내가 키워낸 아들이 이제는 돈 앞에서 피도 눈물도 사라진 듯 보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와 헤어진 후 나는 둘째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분식집을 찾아갔습니다. 첫째와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분식집 안은 기름 냄새와 소란스러운 손님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튀김이 지글거리는 소리, 플라스틱 의자가 끌리는 소리, 그리고 떡볶이 국물이 끓는 소리가 뒤엉켜 가게는 늘 분주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민수야. 주방 한가운데 서 있던 둘째 아들 민수는 바쁜 손길로 떡볶이를 뒤적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지만 금세 무덤덤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자리 한쪽에 앉으며 망설였습니다. 바쁜데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급해서 이렇게 연락도 못하고 왔어. 미안한데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민수는 젓가락을 멈추지 않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 저도 지금 빚 때문에 허덕여요. 장사한다고 대출 받은 것도 아직 못 갚았어요. 솔직히 여유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급하시면 그냥 은행 가서 대출 받으세요. 저한테 말고요. 그 말은 단칼처럼 나의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나의 손끝이 떨리며 테이블 위를 스쳤습니다. 잠시 나는 분식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시끌벅적 웃으며 떡볶이를 먹는 학생들, 포장해가는 직장인들, 그 한가운데서 무심하게 국물을 휘젓는 아들의 뒷모습. 그 뒷모습 속에서 나는 한때 자신 품에 안겨 떡국을 먹던 어린 아이의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의 민수는 더 이상 나의 어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땀과 빚에 쫓기는 차갑고 무심한 낯선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셋째 아들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방 안은 습기와 오래된 책 냄새, 그리고 라면, 국물이 끓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셋째 아들 재현은 허름한 청바지와 낡은 티셔츠 차림으로 바닥에 앉아 라면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돈이 좀 필요해서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구나. 미안하다. 재현은 잠시 라면 냄비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빌려주고 싶지만 형편은 넉넉지 않고 또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결국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실직 상태라서 지금 당장은 못 드려요. 하지만 제가 뭐든 해서 마련해 볼게요. 당장 1,000만 원까지는 어렵겠지만 돈이 생기는 대로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순간 라면 그릇에 국물을 담고 있던 며느리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 적금 통장이에요. 많이는 아니지만 필요하시다면 쓰세요. 내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말보다도 며느리의 그 맑은 눈빛이 더 깊숙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눈에는 계산도 조건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만이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첫째, 무심했던 둘째와 달리
이 순간의 따뜻함이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왔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세상 속에서도 작은 진심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나는 오랜만에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세 아들을 내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각각 다른 세 사람의 눈빛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사실은 엄마가 15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단다. 순간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곧 첫째와 둘째의 얼굴에 번뜩이는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모실게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안 그래도 방이 하나 비어서 엄마가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엄마, 저도 효도에는 자신 있어요. 분식집도 엄마 이름으로 해드릴게요. 저희 집도 빈 방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눈빛 속엔 욕망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셋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앞에서 너희들의 진심을 받다. 이 돈은 셋째와 며느리에게 줄 거란다. 첫째와 둘째는 충격에 얼어붙었다가 곧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며칠 전 그 일 때문에 그러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은 오직 묵묵히 곁을 지킨 셋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새 아들의 진심을 확인한 후 나는 이제 셋째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넉넉한 아파트로 이사를 한 셋째와 며느리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첫째와 둘째 아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한 달간 많은 생각을 했던 그들이 진심으로 다가와 나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식이라 내치지는 못하고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돈 얘기는 일절하지 마라. 앞으로 진심으로 나를 대해라. 그날 이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나에게 들러 얼굴을 마주하고 가끔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소소한 일로 함께 웃으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어도 아들끼리 돈으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잔혹한 거울이었습니다. 180억이라는 거액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지켜낸 사랑과 신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저와 생각이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